제 친구 중에 귀신을 잘 보는 놈이 있습니다. 근데 그놈 얘기를 들어보면 그놈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전부 귀신을 자주 목격한다는 거죠. 특히나 그놈의 집 얘기를 들으면 움찔합니다. 친구와 친구의 누나는 매일 학교에 가고 부모님도 맞벌이신지라 아침 후부터 저녁까지는 집이 텅텅 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당시 친구는 고등학생, 누나는 대학생이라 아무래도 친구가 제일 일찍 집에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항상 물건들의 위치가 바뀌어 있거나 서랍들이 빠져 있고 옷가지들이 어질러져 있는 등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TV를 보다가 온 가족이 동시에 베란다에 서 있는 처녀 귀신을 보고 놀란 적도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고, 가위 눌릴 땐 처음엔 무서웠지만 이젠 짜증이 나서 아씨, 할 테면 해봐. 그래, 해봐. 누가 이기나 해보자. 하고 속으로 생각하면 정말 더욱더 세게 누른다는군요. 하여튼 그놈에게 들은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음식 훔쳐가는 귀신. 친구 어머니께서 친정 생활을 하실 때 자주 겪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한옥이었다고 하는데 보통 요리를 하다가 재료 같은 것들을 올려놓는 선반이 주방에 창문 바로 앞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꼭 자리를 비우면 음식 재료들이 하나둘씩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날은 잠깐 뭐 좀 가지러 창고에 갔다 오는 사이에 창문으로 음식을 가져가는 손을 보신 겁니다. 누군지 잡아내려고 바로 달려나가 내다본 순간 친구 어머니는 놀라셔서 뒤로 넘어지셨다네요. 집 구조가 대문이 있는 쪽은 평지이지만 주방이 위치하고 있는 집 뒤쪽은 아래쪽이 높은 언덕길이라 그 높이로 사람 손이 절대 올라올 수 없는 높이였기 때문이었다고. 시어머니께서 얘기하니 저승에 못 올라가고 떠도는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그냥 모른 체 하라고 하셨다군요. 두 번째, 정체불명의 눈이 큰 귀신. 친구의 외삼촌께선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하십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새벽 기도를 드리려고 일찍 교회로 길을 나섰다고 하는데 겨울이라 그런지 날이 무척 어두웠다고 합니다. 날씨도 추웠고 말이죠. 그래서 옷을 단단히 입고 나가셨는데 교회까지 가면서 뭔가 정말 오싹한 기분이 들어 뒤를 돌아봤더니 시커먼 무엇인가가 계속 따라오더랍니다. 쳐다보면 나무 뒤에 숨고 쳐다보면 나무 뒤에 숨고 자세히 봤더니 눈이 정말 시커매서 엄청 컸다고 하네요.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빨리 교회로 걸음을 옮기셨다고 합니다. 교회에 들어오신 후 안심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외에 교회 가면 목사님이 기도 드려주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를 드리는데 뭔가 기분이 찝찝해서 눈을 살짝 떠봤더니 아까 봤던 그 알 수 없는 시커먼 귀신이 기도하는 사람들 얼굴을 한 명씩 한 명씩 쳐다보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랍니다. 친구 외삼촌께서는 너무 놀라셔서 정말 열심히 기도를 드리셨다고 하는데 도저히 찝찝한 기분이 안 가셔서 살짝 눈을 떴더니 바로 자기 앞에 그 귀신이 자기를 똑바로 쳐다보고는 여기 있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외삼촌은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지셔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셨습니다. 세 번째, 한밤중에 나타나신 고모님. 친구의 고모님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사건으로 인해 친구 어머니가 한동안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얘기인즉슨 고모님 댁이랑 친구네 집이랑 조금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하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친척들끼리 보증 문제로 인해 사이가 안 좋은 집들이 꽤 있잖아요. 고모님 댁은 사업이 어려워서 고모님이 친구 어머님께 좀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하셨나봐요. 당시엔 뭐 경제도 많이 안 좋은 상황이었기도 했고 보증은 가족끼리라도 서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확고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후 몇 달 후 고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대요. 장례를 치른 후 2달이 지났을까?
친구 아버님은 출장을 가셔서 친구 어머님께서 혼자 잠을 청하고 계셨는데 누군가 문을 똑똑 두드리더랍니다. 잠이 덜 깬 상태로 일어나셔서 누구세요? 했더니 나다. 문 좀 열어봐. 라고 고모님의 목소리가 들리셨대요. 그래서 친구 어머님이 열렸으니까 그냥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순간 문이 갑자기 쾅 하고 열리더니 고모님께서 문 앞에 정말 사람을 죽일 듯한 눈으로 쳐다보고 계셨대요. 그러시더니 하는 말. 이 오라질 거사.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너도 같이 가자. 하더니 달려오셔선 목을 조른 거예요. 순간 비명을 지르고 그 소리에 놀라서 달려온 제 친구와 누나가 본 것은 눈이 뒤집혀지신 채 입에 거품을 물고 계셨던 친구의 어머니였답니다. 빨리 119 불러서 응급실로 옮긴 후 한숨을 돌리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려는 찰나 전화가 와서 바로 받았답니다. 엄마한테 무슨 일 없냐고 말이죠. 친구가 갑자기 엄마 발작 상태 오셔서 응급실이라고 빨리 오시라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친구 아버님의 꿈에 고모님이 나타나셔서 너한텐 정말 미안하지만 네 안사람 좀 같이 데려가야겠다. 나 이대로는 혼자 외로워서 강 혼자 못 건넌다. 라는 말만 하시곤 서럽게 계속 우셨다고 하네요. 4번째, 저승사자. 이건 친구가 직접 겪은 얘기입니다. 친구가 귀신을 믿게 된 결정적인 계기라고 하면서 해준 얘기. 친구가 학원 시험 때문에 너무 늦게 끝나서 피곤에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해 쉬지도 않은 채 옷만 갈아입고 불도 안 끈 채 바로 쓰러져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났을까 이상한 느낌이 와서 바로 눈을 떴는데 불은 꺼져 있고 몸은 못 움직이겠고 바로 가위에 눌려버린 거죠. 그런데 왼쪽에 인기척이 들려서 눈동자를 살짝 돌렸더니 검은 옷자락이 길게 땅에 축 늘어진 게 보이더랍니다. 그 순간 친구는 느꼈답니다. 아, 이게 저승사자구나. 친구는 너무 무서워서 눈을 질끈 감고 가위에서 풀려나려고 정말 난리를 쳤는데 도저히 풀리지가 않았답니다. 그래서 다시 눈을 떠서 왼쪽을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안심하고 다시 발버둥 치려고 하다가 바로 아래쪽을 보게 됐는데 절대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답니다. 정말로 새카만 옷을 입고 팔짱을 낀 채 아주 창백한 얼굴에 무서운 눈초리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던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눈 다시 질끈 감고 애써 풀려고 몸이 땀이 범벅되도록 발악을 했는데 안 풀리다가 갑자기 팍 하고 풀려버리더랍니다. 안심을 하고 한숨을 푹 쉬는데 아주 굵은 목소리로 귓속말이 들렸대요. 장난친 거니까 걱정하지 마. 넌 죽으려면 한참 멀었어. 이 말을 듣는 순간 바로 후다닥 일어나서 바로 방에 불을 켜고 잠도 못 잔 채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아침쯤 되니까 시끄러운 앰뷸런스 소리가 났대요. 등교하면서 수희 아저씨께 여쭤보니 아파트에서 새벽에 다른 누군가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5번째, 귀신은 음악을 좋아해. 이 이야기는 짧습니다. 시험 기간에 밤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저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mp3를 들으며 공부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친구놈이 집에서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지요. 물론 이어폰을 귀에 낀 채 말입니다. 그렇게 3시간 정도 흘렀을까? 시간도 늦었고 내일 컨디션을 위해 잠을 자두는 게 필요하니까 자려고 귀에서 이어폰을 뽑는 순간 들리는 한마디. 듣고 있어. 끄지 마. 제 친구 그날도 잠 못 잤습니다. 아침에 퀭한 눈으로 학교에 와서 이야기를 해주던 기억이 나는군요. 그런데 그날 시험은 3과목 다 100점을 맞은 미운 친구예요.